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범 TV로 대동강 TV 이름을 바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요새 TV.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요새 대박 나신다고. 축하드립니다. 아직 멀었으면 한 1억은 돼야죠. 비고. 네. 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국 그 정부의 어떤 그 스탠스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반이민법과 관련한 그다음에 이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큰 놀라운 사건이었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서의 그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구금 사건 그리고 석방 여기에서의 그 일련의 행위들 보면서 아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여러 생각이 들던데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현대차, 그 다음에 LG엔솔.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완공은 안 됐고 올해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었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LG엔솔과 왜냐하면 현대차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 양쪽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그 건설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생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IC 미국 이민단속국 줄여서 이 급습을 했고 475명을 현장에서 체포 불법 이민으로 단속했는데 그 중에 300명이 한국인이다.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는데 처음에는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그 멕시코계라든가 이 남아메리카 이쪽에 그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하러 나온 건데 그냥 한국인들 왕창 그 데려갔다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냐면 이미 수개월 동안 내사를 했고요. 영장도 받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다수가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건 아니에요. 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첩보까지 다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크레이지라고. 미국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공장이 2025년까지 완공 예정이었고 2030년까지 무려 고용 인원이 8,000명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조지아주 최대의 고용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격으로 인해서 지금 뭐 죄 없는 사람들 죄가 없죠. 사실은 이게 뭐 실제로 뭐 불법 취업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일부는 그 건설하면서 현지에 있는 하청업체의 일부가 아마 불법 취업 비자 없이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300명 한국인 그 사람들의 대부분 상당수는 그 공장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취업 비자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건설은 해야겠고 취업 비자는 정상적으로는 안 주고 그러니 한국도 이렇게 빨리빨리잖아요. 효율성. 그러니까 에스타 3개월짜리 전자로 나오는 거. 그런데 취업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6개월짜리 이것도 취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B1, 그렇죠. B1. 이걸 가지고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왜냐? 현지에는 그런 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월급을 어디서 받느냐? 서울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보가 들어갔고 불법 이민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민단속국에서 수개월간 사전에 내사를 했고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거죠. 하여튼 이거 가지고 그 미국에서도 좀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이게 모순이다. 외국의 자본과 그 기술, 인력을 이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한쪽의 그 정책과 이민자들을 반이민법으로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의 충돌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게 뭐냐면 트럼프 임기의 비결이 뭐냐면 제조업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부활이 뭐냐면 이 제조업 공동화된 상황에서 다시 공장을 유입시켜서 공장을 만들면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죠. 다시 일자리가 생긴다. 그다음 또 하나는 파괴력 있는 건 뭐냐? 바로
반이민, 그 불법 이민자 단속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일자리와 관계가 있어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 지지의 가장 강력한 흡입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제조업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에스타나 비온으로 갔냐면 현지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할 수가 있는데 간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하청업체에서 그 지금 일부 추방이 된 불법 이민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냐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일자리를 뺏겠어요? 아니면 월스트리트 일자리를 뺏겠어요? 저임의 노동력의 풀이 형성이 되니까 소위 3대 업종을 취직을 하기 위해서 건너간 거예요. 거기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민 단속국이 잡은 현대차 공장에는 뭐냐면 전문 인력, 공장을 건설하는 전문 인력,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간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청업체에 있는 단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을 잡아가도 여기 미국인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지금 이민 단속이라고 하는 성과, 그냥 무차별적으로 왜 잡아갔냐면 그 중에 정상적인 여건이 있는 사람, 비자 있는 사람 잡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취업 그 정상적인 비자 한 7명인가 있는데도 그들도 잡혀갔다. 왜냐면요. 지금 이민 단속국에 쿼타가 할당돼 있대요. 그 실적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얼마를 잡아놔라. 100만 명이라는 소리 있어요. 지금 8월 말까지 36만 명 정도를 적발했고 그중에 33만 명 정도를 지금 추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은 뭐냐면 횡재죠. 왜냐하면 단일 업장에서 475명이라는 불법 본인들 판단으로 이 실적으로 올린 건 사상 최대의 성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하는 거죠. 놈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생각했던 2025년까지 빨리 완공하고 단계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시켜서 8천 명이면 아이고 뭐 어마어마하죠. 여의도에서 만일에 8천 명짜리 일자리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 석 달 정도는 공기 차질이 불가피하고 어쩌면 더 갈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에스타 비자나 비혼으로 가면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언제 또 저런 일을 당할지 모르니.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만일에 빨간 줄이 올라가면 미국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 없이 언제든 재입국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잦은 출국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는 나오던데요. 뉴스에서는. 근데 그 본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을 불안하지. 수 있겠어요? 불안하죠. 그럼 안 가려고 그러죠 일단.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발등을 찍은 거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과 그다음에 이민 단속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뉴스 보면은 미국 정부 부처 간에도 단속국하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결정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다 정리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백악관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트럼프가 굴러온돌이였잖아요. 공화당에. 그러니까 공화당 출신의 정통 보수 진영에서 사람들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메스터 안보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잔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국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미국적 보수주의에 상당히 잘 적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사고를 칠 얘기를 하면은 막았어요. 네. 그걸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트위터로 그냥 해고시켰잖아요. 미국에는 장관이 임명되면 사실상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많이 바꿨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는 일을 하면 그걸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막았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이 백악관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상무장관 같은 뭐 베센트 보면은 다 그냥 예스맨 얼굴에 써 있어요. 아부꾼이라고. 그러게 그 뭐 정상회담을 하도 그렇고 뭐 기자회견처럼 하나의 쇼로 만들어 버렸는데 외국의 정상회담 그 자체를 주변에서 다 이러고 다 그냥 경청하는 자세로 다 주변에 서가지고 병풍 두르고 그냥 뭐든지 트럼프만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걸 보고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게 우리 1,500억 달러 그러면 한 208조 정도인데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뺨 맞은 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오산 공군기지 우리가 압수수색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반발이다.
무슨 뭐 한국에 대한 불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나요? 불만 있으면? 다이렉트 직접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 후속 뉴스들을 보더라도 여기가 서로 부서 간에 이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병관이 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갈 때도 이렇게 늦은 이유가 못 가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왜냐면 이거 가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3개월 공기가 늦춰지니까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계속 작업해라. 다 이렇게 정리해 줄 테니 이랬는데 우리가 거절한 거라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민단속국 단속을 한 책임자 노 장관은 의기양양해요. 난 해냈다. 그런데 이 재무나 상무장관 쪽은 이것도 약간 말이 애매해요. 문제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야.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그래서 이랬잖아요. 할 일 한 거야. 그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와서 우리 노동자들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 그 문제는 해결할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말까지 완공이 돼서 이게 가동이 돼서 내년에 성과를 내보여야 돼요. 선거가 있고. 그렇죠. 내년 11월 중간 선거거든요. 근데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와서 자기들 도와주고 빠른 공기 내에 완공을 해서 미국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들을 그냥도 아니잖아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구금해가지고 쇠사슬 차고 이게 무슨 거지? 무슨 완전히 뭐 범죄자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 있는 분들이 나름 여기서 중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기술자들이고 전문직들인데 그 트라우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만 받느냐? 전 세계가 생중계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쳐갖고 투자하는 건데 투자했는데 간 사람들 범죄자로 잡아놔? 그것도 일방적인 아무런 해명이나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까지도 가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로 크레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의도가 있다.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하고 때려버리지 돌려서 무슨 압수수색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미국의 현재의 그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행정 상황 이로 인한 돌발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